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 장애진단서와 관련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의 내용은 신체 부위별 주요 검사 항목 편입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총론 편에서는 이 국가보훈 장애진단서가 왜 필요한지, 국가보훈부에서 왜 이 정책을 도입을 했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 이 앞전 시간에서는 이 상위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이제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과 관련된 질병이 나오면 사진을 찍든지 해서 이 검사 항목들을 정확히 알고 또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그래서 이번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 항목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신체 부위별 주요 검사 항목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가 하면,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눈의 장애, 귀, 코, 입, 흉터, 정신, 이게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해 드렸던 10가지의 상위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상위 계열이 눈의 장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자, 이 눈의 장애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검사 항목이 필요한가 하면, 본인이 국가보훈부의 상위처로 눈과 관련된 상위처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눈의 장애와 관련된 진단 항목이나 검사 항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월남 참전에서 이 눈의 장애와 관련돼서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 그러니까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망막에 합병증이 와서 시력이 나빠졌다. 그런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 시력상이 제일 아래쪽 보시면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은 안저 검사를 하셔야 되고, 최대 교정 시력 측정, 나은 시력 함께 기재,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 외에는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이제 전투 중에 뭐 파편이 튀었다든지 해가지고 눈이 실명되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본인들 상위처에 눈과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력상이나 시야, 결손상이,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 분들은 이와 관련된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우선 첫째, 본인 상위처로 인정된 질병이 무엇이냐. 본인이 당뇨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당뇨병과 관련된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있고 뭐 방광암을 또 갖고 있다든지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물론 여기서 전립선 비대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고혈압도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병들이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질병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맞는 질병에 대한 진단 항목하고 검사 항목을 기록을 하셔가지고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은 다음에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귀와 관련되신 분들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와 관련된 포병, 예를 들어 뭐 포수나 뭐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포를 계속 쏴가지고 고막이 터져버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 국가보건부에 상위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분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이 내용이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귀의 장애와 관련되신 분들은 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코의 장애와 관련해서도 여기 또 검사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부 장애가 있습니다. 이부 장애와 관련해서도 이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흉터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전투 중에 파편으로 인한 부상이거나 뭐 폭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게 치료가 되고 된 다음에 이제 본인 몸에 흉터가 남았을 때 그 흉터와 관련된 상의가 머리, 얼굴, 목 부위에 몇 센티미터가 흉터가 돼 있는지 함께 찍은 무수정 천연색 사진이 필요하고, 전신 흉터 경우에는 무수정 천연색 사진, 그러니까 칼라로 그 부위를 사진을 찍는데 내 상처가 어느 정도 된다 해서 줄자를 대놓고 찍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크기를 확인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경계통과 정신장애에 관련된 내용, 이거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신계통까지, 신경계통과 정신장애에 관련된 내용이 제가 이 한 페이지에 볼 수 있게끔 요걸 좀 줄였습니다. 크기를. 그러니 이 내용을 보시고, 예를 들어 신경계통과 관련된다 그러면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재활평가기록지, 척수손상 기능적 평가, 정말 검사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뇌손상이나 중추신경계 이런 경우에는 전선화 단층 CT나 MRI, 펫 촬영 등 영상의학적 검사, 그리고 뇌파 검사가 필요하고, 말초신경병 같은 경우는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상하지 천연색 사진, 도수근력 검사, 근위축, 근약증 유무 및 자세한 감각신경 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결과지.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이라고 그냥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진단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되고, 또 제출할 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 결과지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킨슨 병도 그렇습니다. 호했냐 척도 검사 결과 임상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기록지, 경과 기록지, 투약 기록. 과연 이분이 파킨슨 병으로 얼마나 많은 기간을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 그리고 펫CT 영상 및 영상 판독 결과지, 통합 파킨슨병 척도 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국가보건 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모르면 어렵지만 이렇게 알면 쉽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전문의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이런 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해드리겠죠. 자, 그리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도 있고 정신계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정신계통, 장애 발생 당시 의무기록, 외래기록, 최근 2년입니다. 입원 기록, 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 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 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 임상 신경 심리 검사서, 생활기록부, 첫 신체검사 시에만 첨부. 그 다음 기질적 정신장애의 경우 추가로 전선화
그러니까 CT 찍고 MRI 찍고 펫 등 뇌 영상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유공자분이 예를 들어 치매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만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치매로 국가보건부에 신체검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왜? 얼마나 병원을 이 치매로 인해서 계속 외래로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심해서 또 입원을 한 기록이 있으면 입원한 기록, 1년간 의무 기록, 간호 기록, 약은 또 얼마만큼 어떤 약을 먹었는지 그런 투약 내역, 그리고 지금의 상태, 그리고 계속 치료를 했을 때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진단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만 국가보건장애진단서가 발급이 되고, 그런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가지고 제출을 하시게 되면 국가보건부에서 진단서를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위 등급을 판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본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만 알고 있으면 더 쉽습니다. 왜? 내 질병에 대해서 그만큼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 상태도 알 수 있고, 또 담당 주치 의사분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 그냥 환자분 얘기만 듣고 치매 같습니다, 치매 약 드십시오 한다고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국가보건부에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비전형 파킨슨 중 진행성 핵상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파킨슨 병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흉복부 장기, 이 흉복부 장기와 관련해서 모든 분들은 만약에 장기를 이식했거나 적출을 했거나 절제 등의 경우에는 수술 기록지를 제출을 해야 되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도 첨부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호흡기 질환, 흉부 방사선 사진이 있어야 되고, 폐기능 검사 결과지 1회 검사 시 3차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력성 폐활량 FVC와 FEV1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빨갛게 표시된 게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후 시행,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 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흡기와 관련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심장 질환, 그러니까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여기 보시게 되면 중재술이나 우회술 등 수술 기록지가 필요하고,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지 및 영상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심장 초음파, 심전도, 운동 부하 검사 결과, 약물 기록이나 투석 기록, 그리고 심근경색 진단인 경우 심근효소 혈액 검사 결과지 제출하고, 우회술로부터 6개월 이후 검사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지,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검사를 받고 이제 서류가 필요한데, 여기 빨간 글씨로 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 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 심장 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심근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둘, 셋까지.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심근교는 신체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흉복부 장기로 있는 게 신장질환입니다. 자, 신장질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과 관련돼서 검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신기능검사,
혈청 크레아티닌 및 결과지,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일 등 이 포함된 그 결과지, 그리고 만약에 투석을 하고 있으면 투석 기록, 그리고 당뇨 합병에 의한 신기능 손상의 경우에는 2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결과지, 그리고 혈액 또는 복막 투석 기록, 동정맥류 수술 기록, 신장과 관련, 심장이 아니라 신장, 콩팥 이런 거와 관련된 분들은 이런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광장애, 요류역학 검사, 요역동학 검사라고 합니다. 수술 기록지, 실금의 경우 횟수 및 도뇨에 관한 횟수 및 약물 처방 내용, 장루, 요루, 방광루 상태 및 합병증의 확인이 가능한 진료 기록지, 폐암 등 악성 종양과 관련된 분들은 병기, 전이, 재발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한 조직 수술 기록지, 항암 치료 기록, 호르몬 주사 처방 기록 등 의무 기록과 영상 자료. 일반적인 암과 관련되신 분들은 이런 검사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 침샘암으로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하우스 브렉만 얼굴 신경마비 기준에 따른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 기록,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흉복부 장기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보았고, 이제 체간의 장애, 이 척추와 관련된 거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을 좀 찍어서 여기에 맞는 영상 자료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체간골,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의 확인, 변형 확인 가능한 천연색 사진, 단순 방사선 촬영 등 영상 자료,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은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수술 기록지가 있으면 7급에서 6급 이항으로 승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체 부위별 주요 검사 항목편을 살펴보았는데, 이게 양이 많다 보니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또 각각 사항이 계열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중요한 몇몇 질병들은 제가 일일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 설명해 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시간에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시간은 국가보건장애진단서 진단 전문의 편입니다. 이게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예를 들어 본인이 당뇨병이다. 그러면 당뇨병이면 당뇨병과 관련된 내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뜬금없이 정형외과에서 만약에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는다? 그러면 인정은 안 해줍니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내과죠. 그러면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한 그 기록들로 해서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신경외과로 가서 신경외과에서 검사를 하고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는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내 질병은 어떤 과에서 어떤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국가보건장애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이 내용 몇 번에 걸쳐서 이해하실 때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신체 부위별 주요 검사 항목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